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은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켓 나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오상용 전문 기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참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네, 오늘 어떤 나왔어요.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좀 미국 소비, 가계의 네, 소비 여력이 어떤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더 그 점검을 해보고 요즘 음, 월가에서 강하게 밀고 있지는 않은데 네, 당초 봤던 것보다는 소비 섹터가 그렇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어, 이렇게 뭔가가 우리가 알고 있던 매크로에서부터 출발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네, 예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좀 낫다. 가계 소비 그래서 여력이, 모멘텀이 보인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 중에서도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네, 될까 하는 이야기하고요. 네. 시간 좀 남으면 이제 그 테슬라 이야기도 테슬라 안 해볼 살짝, 수가 없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가계 소비 여력, 뭐 관련된 섹터까지 말씀 네. 주셨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올해가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됐고, 그쵸. 지금 예. 뭐 기술주가 올해도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상대적으로 소비주는 예, 좀 맞아요. 부진했단 말이죠. 1번 차트, 예, 예, 바로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1번 차트 보시면 이게 올 들어서 각 섹터별로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네, 제일 위에 있는 게 기술주입니다. 뭐 30% 넘게 올랐죠. 네, 지금 가운데 이렇게 줄 거 놓은 게 시장 그 평균입니다. S&P 500 21.9% 이제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못한 쪽에 있는 쪽 애들 중에서 좀 하단에 위치한 게 소비재입니다. 붉은색 그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그 필수 소비재하고 재량 소비재 이렇게 네, 두 부분인데요. 뭐 다 시장 평균에는 좀 못 미치고 있어요. 이게 뭐 좀 두 번째 차트 그냥 바로 한번 네, 보시죠. 보면은 특히나 이제 여름 동안에 물론 다른 주식시장 전반이 좀 안 좋았긴 했는데 소비재도 좀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 굵은 원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붉은색 이게 네. 이제 소비 쪽인데요. 거의 연간 상승률이 이때 마이너스까지 이제 하락을 해버립니다. 뭐 이때는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고용 지표가 이제 두 달 연속 안 좋게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질라나 보다. 그러면 경기 나쁘고 일자리 잘 안 생기고 그럼 소비가 좀 그렇죠. 힘들어지겠다 예, 하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름까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좀 가을로 넘으면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가을의 반전 드라마라고 하셨네요. 예, 세 예, 번째 차트 일단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좀 미리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아직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네, 스토리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이클 후반부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월마다 고용 지표든 뭐 소매 판매든 간에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좀 그래도 몇 가지 부분들, 네, 핵심적인 몇 가지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예전보다는 좀 좋게 봐줄 만한 게 보인다라는 의미로 좀 네, 이걸 보였으면 좋겠어요. 일단 8월 이게 세 번째 차트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시티그룹에서 산출하는 예,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서프라이즈 지수.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이 스프라이즈 지수가 밑으로 하락하겠죠. 근데 이게 그 차트 보시면은 연두색이 미국입니다. 네, 그다음 파란색이 글로벌이고요. 보라색 가장 밑에 있는 게 유럽이에요. 미국이 지금은 제일 높게 있죠. 12.2. 그다음 글로벌 마이너스 4.4, 유럽 마이너스 27.1.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미국만 보면 8월 말에 이 스프라이즈 지수가 바닥을 치고 요즘에 위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9월 하순 이후로 보면은 네. 이 스프라이즈 지수들이 아주 그러니까 그 음, 말은 미국의 매크로 사항이 시장 예상보다 계속 좋게 나오고 있더라 이런 경기가 이야기입니다.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예상보다. 예상보다. 예. 사실 미 연준이 비컷을 단행한 가장 큰 이유가 고용시장 둔화를 네, 우려해서인데, 네,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 보면은 맞아요. 서프라이즈급이었어요. 엄청나게 그냥 거의 예, 모든 항목을 보면은 완벽하다 싶을 그렇죠. 정도로 예, 아주 좋게 나왔고, 그리고 사실 9월 하순에 9월 말쯤에 발표됐던 국내 총소득이라는 항목이 네, 있습니다. GDI.
GD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더 놀라웠어요, 사실은. 그게 고용지표보다도. 네, GDI가 상당히 상향 수정이 되어졌는데요. 네 번째 차트 일단 가볍게 먼저 보실까요? 네. 이게 뭐 GDP하고 GDI로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해놓은 건데 가운데 이게 이제 뭐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한 경제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는가를 살필 때 부가가치의 합산이 있고 그게 GDP죠. 네. 생산을 한 거. 그 다음에 누군가의 생산은 누군가의 소득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생산한 만큼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게 소득이니까요. 그래서 그 GDI는 그런 어떤 소득의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미국 교과서는 GDP와 GDI는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둘이 수렴하죠. 물론 네네. 순간순간마다 좀 약간 이렇게 괴리도 나타나긴 하지만 이 둘은 뭐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요 근래 한 1년 넘게 보면은 GDP하고 GDI의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GDP는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GDP로 본 성장률은 뭐 3% 이렇게 나오는데 GDI는 뭐 한 1.3%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GDP가 미국 경제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고 있다. 어, 진정한 미국 경제의 모습은 GDI에 가까울 수 있다. 1%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사실 GDP에서 3분의 2가 소비가 차지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우려 섞인 주장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9월 말에 이제 보면은 그 GDI가 상당히 상향 수정이 되어져요. 그게 이제 국세청에 새로 소득 자료 업그레이드 한 거를 가지고서 네. 새로 산출을 해봤더니, GDP 성장률 못지않게 GDI 성장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원래 2분기에 GDI 성장률이 1.3%밖에 안 됐는데 네. 이번에 그냥 3.4%까지 대거 상향되죠. 예. 앞서 1분기 수치도 1.3%에서 3.0%로 이렇게 상향돼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그 GDP하고 GDI의 괴리가 네. 이게 종전 거가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갈수록 괴리가 컸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수정되면서 옅은 푸른색 선이 수정된 수치인데요. 네네. 그 괴리가 상당히 0에 수렴하도록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GDI라는 건 소득이니까 네. 소득이 실제 우리가 이전에 파악했던 것보다 더 많구나 하면은 당연히 가계의 여윳돈도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섯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그 개인들의 저축률도 이게 수정되기 전에는 2분기가 3.3%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 수정되고 나니까는 5.2%로 대거 상향 수정이 되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수정되기 이전에 2분기 그 개인 저축률 3.3%라는 거는 거의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 말은 미국이 분에 넘치는 소비를 계속하다 보니까는 가계가 이제 쓸 돈이 여윳돈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앞으로 소비를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이야기들이 소비, 이제 그쵸. 생각나죠. 예. 그다음에 하필 또 여름 동안에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우울하게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름 동안에 가계 저축률은 이미 바닥인 상태고 고용도 시들시들해지고 이러면 네. 소비를 뭘로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네. 9월 달에 수정된 이 지표를 받아보니까 가계 여윳돈이 생각보다 많네. 그래서 소비 여력이 생각보다 더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가계 저축률과 GDI가 이렇게 대폭 상향 수정된 거는 일단은 미국 경제가 부풀러진 건 아니었다. 실제로 이제 GDP가 보여줬던 것처럼 네. 강한 경제이고 내용적으로는 가계 씀씀이를 계속 이렇게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여유 자금이 우리가 처음 파악했던 것보다는 많더라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왜 그 맥도날드도 보면 실적이 좀 안 좋아. 예. 뭔가 중산층하고 저소득층 맞습니다. 이게 소득계층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맞습니다. 심해진다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계 저축률이 상향 수정된 거에 대해서도 이게 그 평균의 함정이
그렇죠. 당연히 예, 그 들어있을 예. 것이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고소득층의 저축이 더 많이 늘거나 혹은 네.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이나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계 저축률 평균치가 높아진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이 네. 다분히 있습니다. 그게 7번째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난주에 연준이 내놓은 내부 보고서에 실린 건데 네. 밑에 가장 보라색 밑바닥에 있는 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녹색이 10만 달러 이상인 소득이 많은 그 계층의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인데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율이 16.7%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낮은 소득 계층보다는 2배 이상 더 소비가 빨리 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소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상위 이런 거는 몇 이게 퍼센트 피라미드처럼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낮은 소득 계층분들이 좀 더 소비를 잘하고 이분들의 뭐 구매력이 이렇게 강해져야 전반적인 소비가 살아날 텐데 네. 다만 이 차트를 꾸준히 한 번 더 유념해서 보시면은 밑에 보라색 그 어떤 그 그래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소득 계층의 소비 지출도 증가율이 2023년 중반 이후로 위로 어쨌든 올라오고 있어요. 점진적인 예. 우상향. 그 다음에 그 팬데믹 이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레벨이 다 위로 좀 높아져 그러네요.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여전히 소비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뭐 연체율도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소비에 이렇게 지속성을 뒷받침할 만큼의 그런 꾸준한 소비 패턴,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런 어떤 가계의 어떤 그 저축률이 예전에 알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았다라는 네. 부분들. 그 다음에 핵심은 9월 달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또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소득이 낮은 분들의 그 계층의 소비도 어떻게 보면 꾸준히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8번째 차트 바로 보시면 이게 9월달 고용 지표에 들어갔던 건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실업률입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7월달에 4.3%까지 올랐던 실업률이 2달 연속 하락해요. 그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은 이게 9월 달에 전월비로 0.4% 올랐거든요. 네. 연율로 하면 거의 5%입니다. 그리고 0.3%보다 높이 있으면 이거는 뭐 어쨌든 임금이 그럭저럭 잘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연결을 해보니까는 고소득층은 당연히 뭐 소비를 쓰고 뭐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런 가계 저축률도 예전과 달리 우려했던 것보다는 여윳돈이 있고 그다음에 9월 달에 고용 지표는 꾸준히 가계가 소비를 하고 이렇게 뭐 소비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탄탄한 고용이다라는 생각들을 네.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월가에서 그간 올 들어서 소비주 섹터들이 되게 많이 좀 외면을 홀대를 받았는데 이렇게 한 9월 이후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지표들을 살펴봤더니 아주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이유는 또 없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경기 침체 없다라고도 해석이 예. 되네요. 그러면 하방이 좀 다져졌다라고 그렇죠. 하면 이제 위로 좀 올라갈 네. 그런 모멘텀을 엿보게 되겠죠. 뭔가 턴어라운드를 예. 기대해 볼 법한데요. 네, 다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희 1비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당장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소매 판매 동향을 보고서 또 어이 뭐야 전혀 안 맞네라고 이야기를 그럴 할 수 수도 있죠. 있습니다. 다만 좀 뭐 9월 이후로 이렇게 나타나는 지표들에서 굉장히 좀 소비 섹터에서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네. 그리고 설사 고용이 좀 나빠진다 하면 연준은 또 금리를 더 인하할 수도 내리겠죠, 있죠. 더. 예. 물론 이제 워낙 9월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느려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컨센서스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어쨌든 연준이 그렇다고 금리를 다시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들 다들 예상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9번째 차트에 월가에서 이제 요즘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뭐 골드만 이야기는 계속 꾸준히 그건 했어요, 그죠?
리세션 확률이 이제 많이 더 네. 줄어들었다고 했고 연말 S&P 500 목표가도 5,600에서 6,000으로 높여 잡았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속도가 좀 느려져도 꾸준히 금리를 내리면서 소비 경기를 서포트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JP 모건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매크로가 이렇게 계속 좀 좋아지면 그간 눌려왔던 소비 섹터를 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몇 개 종목을 소개해 놨어요. 네. 뭐 화장품도 있고 항공사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습니다. 뭐 나이키 뭐 있고요. 룰루레몬. 예. 근데 이 중에서도 조금 더 뭔가 좀 무게가 실린 듯한 종목을 그냥 하나만 가져왔는데 네. 그게 엘프 뷰티라는 회사입니다. 엘프 뷰티요. 예, 10번째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아이 저기 되게 낯선데 이게 엘프가 ELF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자가 E.L.F예요. 아. 그게 eye, 네. lips, 그다음에 네. 얼굴을 가리키는 페이스의 네. 그 약자를. 그래서 원래 뭐 눈 화장하고 뭐 립스틱하고 입술하고. 얼굴에 바르는 아. 색조 화장, 네. 메이크업 쪽을 이렇게 전문으로 했고 요 근래 들어서 스킨케어 제품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참 좋다라고 하네요. 이 엘프 예. 뷰티. 그래서 뭐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가격은 저렴한데 써본 네. 사람들로부터서 입소문을 타고서 최근 한 5년 동안에 연평균 30%씩 매출 성장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렇게 뷰티 이런 화장용품 회사 중에서는 가장 성장성이 지금 좋은. 원래 대표적인 건 보통 에스티로더나 이런 쪽으로 그건 알고 이제 있는데. 비싸죠. 이제 엘프 뷰티. 예. 네.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았냐면은 아까 그 소개했던 그 JP 모건이 꼽았던 그 종목들은 그간에 좀 낙폭이 컸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성장성이 보이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연말까지 고용이 계속하면 쇼핑 시즌을 딱 맞아서 그러네요. 매출이 확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선거 앞두고서 민주당이 또 뭐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3주 남았네요. 예, 네. 산타랠리가 미리 좀 앞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럴 때 좀 전술적으로도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예, 뭐 그런 의미로다가 꼽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11번째 차트를 보면 엘프뷰티 올해 주가 흐름입니다. 이게 되게 참 잘 가다가 보면은 떨어졌었네요. 여름 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버리죠. 그때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매크로가 뭔가 아까 좀.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용이 나빠지고 가계 저축 줄고. 가계 저축도 뭐 그러니까 소비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쓸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그런 우려들도 있었어요. 근데 밑에 그 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주가 수익 배율을 보시면 그 6월 말 때 뭐 거의 이 회사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가 퍼가 64배예요. 예. 화장품 회사 퍼가 64. 이때 무슨 엔비디아 바이오주도 아니고. 엔비디아가 42배였거든요. 예. 이 무렵에. 네. 그러니까 상당히 뭐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랑 별개로 너무 비싸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1년여 동안에 회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이번 여름 맞아서 이제 뚝 떨어졌는데 그 배경은 가격에 거품이 좀 많이 끼지 않았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쭉 하락하면서 퍼가 29배까지 하락을 했어요. 지난 5년 동안에 이 회사의 평균 퍼가 멀티플이 한 42배였거든요. 꽤 높네요. 예, 성장을 워낙 빠르게 잘 가파르게 해서. 이해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거의 30배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 있으니까 네네. 과거 수준으로 그냥 회귀만 해도 그냥 다른 조건들이 다 똑같다라고 두고 네. 회귀만 해도 30%는 오르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지금 바닥권이라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좀 많이 싸졌다. 원래 여름까지만 해도 가격 부담이 여기 엘프 뷰티의 가장 약점이었다면 네. 이제는 그 부담은 많이 줄었다. 그리고 여전히 매출 성장성은 좋아 보인다. 네. 그게 이제 이번에 그 10월 9일이었나요? 그 투자회사 파이퍼 샌들러라는 네네. 그 투자회사가
서베이를 했어요. 10대들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이 엘프 뷰티 제품. 엘프 뷰티가 여전히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올리브영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이 예, MZ 예.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예, 예. 가성비로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간 예. 그런 맞아요. 브랜드라고 예, 포지셔닝을 예, 이해하면 예, 되겠네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12번째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 샌들러의 서베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뭐 이게 보니까 이번 서베이에서 좀 재밌었던 게 이 10대, 20대들의 소비도 좀 많이 늘었어요. 원래 이제 봄에 했던 서베이보다도 소비하는 지출액 자체가 한 4% 이상 이제 늘어난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많이 먼저 그러니까 뭐 용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용돈 그 중에서 뭘 먼저 사냐라고 물었더니 화장품 산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MZ들이 약간 경제하고 네. 살짝 무관하게 소비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아까 여기 왼쪽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게 연준에서 이번에 내놨 아까 그 소개했던 그 보고서에 같이 그 들어있던 건데 네. 세대별로 소비를 어디가 더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예. 가장 녹색이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네. 31.8% 소비가 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밑에가 소위 말하는 Z세대 네. 17%. 음. 그 다음에 뭐 베이비 부모는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왕성한 소비를 보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엘프 뷰티. 그러다 보니 이 회사의 매출 전망은 여전히 좋을 것 같다. 기존의 펄을 고려하면 지금 굉장히 예, 저평가 가격은 수준이고. 또 싸져 있다. 네. 근데 이게 8월 달에 한번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분기에 매출이 50% 늘었거든요. 네네. 분기 매출이 50% 늘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주가가 이제 급하게 하락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을 했는데 그 높인 폭이 시장 눈높이는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락을 해버렸어요.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근데 지금의 멀티플에서 보면은 그때 내놨던 그 가이던스는 네. 그렇게 실망스러울 게 아닌 거죠, 이제는. 그러고 아까 보셨듯이 여름을 압박했던 매크로 부분의 우려는 좀 가시고 있는 듯하다. 특히 고용시장 상황이 좋아진 그런 걸로 부분들. 그래서 파이퍼 샌들러가 지금은 여름 이후 나타났던 이 주가 급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지금 보면은 15명 애널리스트 중에서 거의 한 13명인가 가까이가 매수 의견 내놓고 있고요. 뭐 이들의 12개월 평균 목표가는 현재 종가보다는 거의 70%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등할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앞서 소개했던 JP모건은 90%까지도 오를 수 물론 뭐 이분들이 한 이야기니까 이게 뭐 이대로 갈 거란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부합한다. 그러네요. 일단은 매크로 부분에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게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 거. 그다음에 일단 가격이 참 매력적이네요. 가격 부담은 하방은 좀 이 정도면 좀 그러게요. 막힌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연말에 쇼핑 시즌 다가오면 또 한번 매출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루두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기업을 소개하면 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회사는 왜요? 자동차 판매 회사거든요. 왜 조심스러우세요? 일단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네네. 한 번에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까 했던 논리랑 좀 비슷해요. 이게 오토로운 이자는 어쨌든 앞으로 하락할 거 아니겠어요? 연준 금리 그렇죠. 내리고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면 오토로운 내려갈 거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베이 발표된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미국 자동차를 구매를 지금 당장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3분의 1 가까이는 선거 끝나면 하겠대요. 세금 때문에 뭔가 세금 환경이 바뀔 수 있고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는 그렇죠. 혹은 뭐 불리해질 수도 있겠죠. 물론. 네네. 근데 세금 대선 결과 보고서 그때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은 계속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도널드 트럼프 이쪽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10월 10일이었죠. 그때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했던 말이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 오토론 이자 내는 거 그걸 다 소득 공제 주겠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를 거기 해요. 표심을 의식을 예, 했네요. 예. 그러니까 네. EV 조금 모르겠는데 그냥 네. 모든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오토론 써서 그 나간 이자 이거는 모기지 이자처럼 소득에서 공제 주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동차를 그간 사야지 하던 사람들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구매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펜트업 수요와 함께 아까 이 말씀드렸던 이자가 내려갈 거라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이 오토네이션 종목을 보라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32개 자동차 그 제조사들과 이 약정을 맺고서 판매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함께 그 뭔가 판매하고 판매 있는데 플랫폼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매장입니다, 매장.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이 회사를 4분기 그 토픽 리스트에다 넣었어요. 왜 넣냐 봤더니 아까 했던 논리랑 똑같습니다. 가계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많고 특히나 네. 부자들이 돈이 더 많이 늘었다. 이들이 구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여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자는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을 상향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도 높여 잡았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내구재가 됐든 그 다음에 좀 작은 어떤 소비재가 됐든지 간에 그간 못 달렸던 애들 중에서 좀 올라갈 애들을 이렇게 월가에서 찾아보고 있더라. 단지 뭐 AI 이런 테마뿐만 아니라 네. 확산의 어떤 좀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소비재 쪽이 연말까지 좀 이렇게 그 따라잡기 장세에서 좀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섹터 전체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종목 그 몇 개. 속에서도 예,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예. 있거나. 네. 예. 지금 이 오토네이션도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올 들어서 뭐 주가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죠. 네네. 10%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뭐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서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토네이션 하니까 또 우리 또 테슬라 얘기도 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우리 예.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11시 네. 그 오토택시 언베일 행사 있었잖아요. 네. 예. 제가 이 부분을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려고 앞에 부분을 일부러 좀 늘렸어요. 네. 워낙에 잘못 말씀드리면 욕먹기가 좋아가지고 네네. 일단은 뭐 시장 반응을 보셨으니까 다들 뭐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더라 알고 디자인은 계실 거예요. 멋지던데. 네, 다들 그 얘기합니다. 디자인은 좋았다. 네, 도어도 그 버터플라이 도어에다가 예, 예뻤어요. 그 맥라렌에서 쓰는 도어잖아요. 네. 14번 페이지 바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그 테슬라하고 우버 주가인데요. 파란색이 그 테슬라입니다. 붉은색이 우버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시장 반응이 명확하게 엇갈렸죠. 사실 그 테슬라에서 뭐 이렇게 새로운 모델 예쁜 거 내놨고 가격도 3만 달러 밑으로, 예.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또 했고 뭐 쇼잉도 좀 그럭저럭 하긴 했습니다. 근데 30분 동안 그 화려했던 그 쇼 행사는 궁금한 거를 많이 해소해 주진 못했어요. 정작 FSD라고 하는 네. 그 오토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언제부터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제시를 못했고 그 다음에 규제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그게 일반 예. 도로에서 주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한 이야기는 이미 뭐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처럼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것부터서 하겠다라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했던 이야기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게 다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었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이유예요. 아, 얘네들이 로보택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를 위협하려면 한참 멀었다 하면서 이제 우버 주가가 엄청 올라갔죠. 네. 그리고 그 테슬라가 이제 2026년부터 그 사이버캡이라는 그 택시 모델을 새로 이제 그 양산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30,000 미만으로 낮춘다고 했는데 뭐 그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가능할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네. 그 말은 그럼 2026년도에나 가야 로보택시의 그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는 뭐 제대로 굴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추측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웨이모나 이런 우버 같은 애들은 그냥 놀고 있을 거냐 이거죠. 그 사이에 또 뭔가 또 발전하겠죠. 이미 예. 앞서서 이 시장에 로봇 그 택시를 자율주행 그 택시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은 또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는 걱정스러운 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게 네. 15번째 차트 보시면은 뭐 월가에서 좀 이렇게 반응들이 다 냉담했어요.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뭐 진짜로 네. 석 달 전, 3년 전, 5년 전 했던 얘기랑 뭐가 달라졌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HSB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새로 허브리지를 했는데 이 종목을 이제 허브리지를 하면서 매도 의견 냈죠. 와, 목표가 $124. 124. 지금 $210 수준인데. 예, 앞으로 이제 하락할 폭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이슈가 됐던 건데요. 그 로보택시 행사하기 한두 시간, 2시간 앞서가지고 약간 말씀드렸던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날 그 연설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뭐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와 자율주행차를 막겠다. 네. 그리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자율주행차를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게 뭔지는 다 알 겁니다 하면서 누구는 좋아하겠죠.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좀 걱정스러워요. 예. 우리는 미국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일론 머스크 트럼프 지지잖아요. 예. 지지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발언이 그날 좀 약간 되게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자율주행차만 막겠다라는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를 다 막겠다는 것인지. 근데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속내가 뭘까라는 걸 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죠. 물론 뭐 같으세요? 선거 때 이런 그 양반들이 하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2019년도부터서 좀 트럼프는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랑 뭐 이렇게 잘 꿍짝이 맞아서 네. 가고 있는데 실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예, 그런 어떤 불안감이 좀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 뭐 근데 물론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여기서는 뭐 중국산 이런 자율주행차를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고쳐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당국이 쉽게 그렇게 규제를 풀어제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테슬라 이슈까지 좀 체크해 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